편입, 대졸자 전형, 대학원 진학, 평생교육사 등 학점은행제를 통해 높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법과 교육원 선정 등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그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분들께서는 꼭 끝까지 시청해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민쌤입니다. 학점은행제 성적을 높게 받아야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대학교 편입과 대졸자 전형 그리고 대학원 진학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대학에서 입학 조건으로 전적대 성적을 보기 때문에 기존의 낮은 성적을 보유해 불가피하게 개선해야 되는 상황에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곤 하시는데요. 이 제도는 워낙 성적 세탁을 하기가 되게 수월한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분들이 이용해 현재는 유명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방법들을 모르고 잘못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돈을 날리는 상황들을 매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이 부분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피해 사례로 보여지는 것들을 살펴보면 지식인, 블로그, SNS 이러한 매체들로 알게 된 교육원과 플래너들의 광고들을 확인하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 안내와는 전혀 다른 태도와 관리 방식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태를 피하려면 시작 전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먼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학점은행제 과정을 시작하실 때 전공을 무엇으로 선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교육원에서는 편입, 대졸자 전형, 대학원 진학 등 입학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분들께 경영학 전공을 무지성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천하는 이유는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라고 하기보다는 기간 단축을 포커스를 잡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의 난이도가 낮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매경과 테셋이 있습니다. 1년에 시험 기회가 여러 번 있고 취득 학점에 비해 난이도도 굉장히 낮은데요. 17학점에서 20학점까지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들입니다. 하지만 기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거나 편입, 대졸자 전형을 목표하는 분들이라면 굳이 경영학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전공 과정으로 선택을 해도 매경 혹은 테셋 자격증을 공부하여 합격할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을 경영으로 선택을 해도 매경이나 테셋은 하나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 모두 동일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전공 선택을 경영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다른 전공을 추천드린다고 하면은 아동학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공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목적이나 성적이 중요하지 않은 학생분들이 대부분 도전하시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교육원에서는 해당 전공의 학습자분들께서 성적을 낮게 책정받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한 경영 전공보다 해당 전공 과목들이 좀 더 높은 성적을 받기 수월합니다. 학점은행제 성적을 높게 받으려면 교육원과 멘토의 유무도 중요합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원들이 정말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중 규모가 큰 교육기관을 선택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작은 기관은 개설된 과목도 많지 않을 뿐더러 이용하는 학습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100점, 95점, 90점 이렇게 정확한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학습자 과정들을 평가해 해당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상대평가는 해당 과목 기수에 이수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평균 점수를 산출한 다음 순차적으로 100점부터 점수를 낮춰가며 A+, A 이렇게 산출을 하곤 합니다. 절대평가는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만약 93점을 받는다고 하면은 A+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평가는 똑같은 93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평균 점수를 낮게 받는다고 하면은 93점을 받은 학습자분들이 A+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봤을 때 상대평가로 이루어져 있는 규모가 큰 교육기관이 높은 성적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멘토의 유무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전공 선택, 교육원 선택 등 전부 잘 선택을 했지만 결국엔 혼자서 과정을 진행하다 많은 시간을 학점은행제 강의에 쏟아부어 과제, 중간, 기말, 토론 등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멘토와 과정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중요한 학사 일정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드리고 안내도 함께 해드리면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과 팁들을 학습자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노력과 시간들을 덜 쓰더라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 교육기간이 저렴해서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정을 시작하곤 합니다. 물론 학습자분들께서 학점은행제 성적보다 당장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해당 기간에서 과정을 진행을 해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고득점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입과 대학원 진학 이러한 것들은 높은 성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영어 성적 혹은 구술평가 등을 준비해야 되는 게 우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높은 성적을 받겠다고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하게 될 경우 더 중요한 시험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학습자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목표 설정과 방법을 터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혹시 학점은행제 혹은 편입 등과 같은 더 궁금한 정보들이 있다면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 검색을 통해 문의를 주시거나 혹은 설명창 댓글창에 있는 연락수단을 통해 문의를 주신다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점은행제 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